오늘도 좋은 이야기 같이 들어요. 시작 전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바로 시작할게요. 착하게 살 힘이 없는 사람은 없다. 공자는 제자들이 능력이 부족해서 못한다 며 실천을 미루는 것을 경계했습니다. 착하게 사는 것은 특별한 재능이 아닌 의지의 문제라는 뜻입니다. 하루라도 진심으로 사람답게 살려고 노력하면 힘이 모자라지 않습니다. 연락하려던 사람에게 메시지 한 통, 고마운 사람에게 감사 인사 한마디, 잘못했을 때 사과 한 번 이런 건 능력이 아니라 마음먹기입니다. 바빠서, 여건이 안 돼서 라는 핑계 뒤에 숨지 말고 오늘 한 가지만 해보세요. 작은 실천이 쌓여 사람을 만듭니다. 너그럽고 신뢰받고 부지런하고 공정하면 된다. 주나라가 실천한 4가지 리더십의 핵심입니다. 관용과 신뢰, 적극적 실행, 공정함이 함께할 때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따릅니다. 작은 모임의 리더가 됐을 때 실수한 회원을 탓하지 않고 기회를 주고 약속은 반드시 지키고 솔선수범하며 혜택은 공평하게 나누면 모두가 기꺼이 함께하려 할 겁니다. 어른이 먼저 일어나신 후에 따라 나선다. 마을 잔치에서 공자는 지팡이 짚은 어른이 먼저 자리를 뜨신 후에야 일어났습니다. 이는 논어 향당편에 기록된 공자의 실제 태도로 60 넘은 어른을 공경하는 구체적인 방법이었죠. 엘리베이터에서 문이 열리자마자 먼저 나가려다가 안에 계신 어르신과 눈이 마주치는 순간이 있죠. 급한 마음에도 잠깐 기다리는 여유가 필요합니다. 높은 사람은 원칙을 지키고 낮은 사람은 이익만 본다. 이 말은 사람의 가치관과 선택 기준이 다름을 보여줍니다. 고결한 사람은 옳고 그름을 먼저 생각하지만 좁은 사람은 손해와 이익만 계산합니다.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느냐가 그 사람의 수준을 결정합니다. 공자는 논어 2인편에서 군자와 소인의 차이를 이렇게 명확히 구분했습니다. 식당에서 계산할 때 내가 조금 덜 먹었으니 덜 내야지 생각하는 순간이 있죠. 반대로 다 같이 먹었으니 똑같이 내는 게 맞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작은 차이 같지만 이런 선택들이 모여서 그 사람의 품격이 됩니다. 겸손하게 배울 줄 안다. 공자는 진정한 군자는 3가지를 존중한다고 말했습니다. 하늘의 섭리를 알고 덕망 있는 이를 공경하며 지혜로운 가르침을 소중히 여기는 태도입니다. 이는 단순한 복종이 아니라 배움에 대한 열린 자세를 뜻합니다. 상사가 조언할 때 내가 더 잘 알아 하며 무시하지 않나요? 선배가 경험담을 들려줄 때 그건 옛날 방식이야 하며 귀 막지 않나요? 좋은 책을 펼쳤을 때 나한테는 안 맞아 하며 덮지 않나요? 진짜 성장은 겸손하게 배울 때 시작됩니다. 진짜 행복은 자연스러운 순간에 있다. 제자들이 각자 포부를 말할 때 증점이 봄날 강가에서 바람 쐬고 노래하며 돌아오겠습니다. 라고 하자 공자가 나는 점의 생각에 공감한다. 고 한 말입니다. 거창한 성취보다 소박한 일상의 기쁨이 진정한 가치임을 뜻합니다. 주말에 뭐 특별한 거 해야 하나 고민하다가 그냥 공원 벤치에 앉아 햇살 쬐는 순간이 있죠. SNS에 올릴 건 없지만 그 순간이 제일 편안합니다. 조용히 듣고 실천하는 게 진짜 똑똑한 거다. 공자는 제자 아내를 평가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내는 하루 종일 가르침을 들으면서 한 번도 반박하지 않아 어리석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물러난 뒤 그의 행동을 보니 배운 것을 모두 실천하고 있었습니다. 진정한 지혜는 많이 말하는 게 아니라 제대로 실천하는 것입니다.
회의에서 질문만 많고 실행은 안 하는 사람 있죠? 반대로 조용히 듣고 나서 완벽하게 실천하는 사람이 진짜 똑똑한 겁니다. 말보다 행동이 더 큰 배움입니다. 높은 이상 말하면서 옷과 밥 따지면 대화 안 통한다. 높은 이상을 품었다면 물질적 조건에 연연해서는 안 됩니다. 거칠애에 집착하면 본질을 잃습니다. 공자가 제자들에게 진정한 학문의 자세를 가르칠 때 한 말입니다. 자기계발이 중요해 하면서 명품 옷과 맛집 투어에만 집착하는 순간 있죠. SNS에 멋진 사진 올리는 데만 신경 쓰고 정작 실력은 안 쌓는 겁니다. 할 말은 또박또박, 예의는 끝까지. 이는 공식적인 자리에서 명확성과 존중을 동시에 지키는 태도입니다. 중요한 일을 다룰 때는 애매하게 얼버무리지 않고 분명히 말하되 상대를 무시하거나 거칠게 대하지 않는 균형입니다. 공자는 종묘와 조정 같은 엄숙한 곳에서 사안을 또박또박 밝히되 공경하는 태도는 잃지 않았습니다. 회사 회의에서 문제점을 정확히 지적하면서도 상대를 존중하는 말투를 쓰거나 공청회에서 반대 의견을 논리적으로 전달하되 품위를 지키는 순간이 있죠. 당당함과 예의는 대립하지 않습니다. 먹고 자기만 하면 삶이 무너진다. 공자가 경고한 것은 무기력한 일상의 위험성입니다. 하루 종일 배만 채우고 머리는 쓰지 않으면 사람은 점점 무기력해지고 삶의 의미를 잃습니다. 차라리 바둑이나 장기라도 두며 정신을 쓰는 게 낫다는 것이죠. 주말마다 침대에서 배달음식 시켜 먹고 영상만 보다가 일요일 밤이 되면 또 아무것도 안 했네 하며 허무해지는 순간이 있죠. 몸을 움직이든 책 한 권을 읽든 뭐라도 해보면 훨씬 만족스러울 겁니다. 급한 일엔 즉시 달려간다. 중요한 일에는 즉각 반응하는 것이 책임감의 표현입니다. 사적인 편의나 준비보다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고 꼭 필요한 순간에는 주저없이 행동하는 자세가 신뢰를 만듭니다. 미루거나 핑계대지 않는 것이 진정한 성실함입니다. 논어에서 공자가 군주의 부름을 받으면 술의 준비를 기다리지 않고 즉시 걸어서라도 갔다는 기록입니다. 공적 책임을 개인적 편의보다 우선했던 것입니다. 가족에게서 빨리 와봐라는 급한 전화가 올 때가 있죠. 하던 일이 있어도 피곤해도 일단 달려가게 됩니다. 부모님이 넘어지셨다거나 아이가 다쳤다는 연락을 받으면 신발도 제대로 안 신고 뛰어나갑니다. 친구가 위급한 상황에서 도움을 요청하면 약속도 미루고 달려가죠. 정말 중요한 순간에는 핑계나 준비 따위는 뒤로 하고 즉시 움직이는 게 사람입니다. 혈연보다 실력, 부하 실수는 내 책임. 우임금이 천자로 즉위하며 한 원칙입니다. 진정한 리더는 가까운 사람보다 능력 있는 사람을 등용하고 조직의 실패를 구성원 탓으로 돌리지 않습니다. 모든 책임은 결국 리더에게 있다는 뜻이죠. 우임금은 실제로 치수 사업 실패의 책임을 아버지 곤이 아닌 자신이 짊어졌습니다. 팀 프로젝트가 실패했을 때 팀원들 능력을 탓하기 전에 내가 제대로 방향을 제시했나? 필요한 지원을 해줬나? 돌아보는 순간이 있을 겁니다. 진짜 리더는 성공은 팀에게, 실패는 자신에게 돌립니다. 진짜 사랑은 힘들어도 애쓰고 진짜 충성은 잘못을 바로잡는다. 공자가 말한 진정한 사랑과 충성의 의미입니다. 겉으로만 좋게 대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를 위해 힘든 일도 마다하지 않고 잘못된 길로 가면 용기 내어 바로잡아주는 것이 진심입니다. 가족이 건강에 안 좋은 습관을 계속할 때가 있죠. 사랑하니까 뭐라 안 해, 가 아니라
사랑하니까 걱정돼서 말하는 거야 라고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게 진짜 사랑입니다. 불편하지만 꼭 해야 할 말이 있습니다. 일에 집중하고 돈은 나중이다. 일의 가치가 보상보다 우선이라는 철학입니다. 돈만 좋으면 실력이 늘지 않고 결국 더 큰 기회도 놓치게 됩니다. 공자는 녹봉보다 맡은 책임을 다하는 것이 진짜 성장의 길이라고 봤습니다. 아르바이트를 고를 때 시급만 보고 결정하다가 이 일 하면서 뭘 배우지 생각해보는 순간이 있죠. 당장 돈은 적어도 배울 게 많은 일을 선택하면 나중엔 더 큰 걸 얻게 될 겁니다. 실수는 문제가 아니다. 안 고치는 게 문제다. 공자가 강조한 것은 실수 자체가 아니라 개선 없는 반복입니다. 누구나 잘못을 저지르지만 그것을 인정하고 고치면 성장의 기회가 됩니다. 공자는 제자들에게 자신의 허물을 숨기지 말고 바로잡으라고 가르쳤습니다. 같은 실수를 또 했을 때 나는 왜 이럴까 하며 자책만 하고 있지 않으신가요? 자책보다 중요한 건 다음번엔 어떻게 할지 생각하는 겁니다. 약속 시간에 또 늦었다면 내일부터 10분 일찍 나서면 됩니다. 진심으로 하고 잘못은 바로 고친다. 자장이라는 제자가 인격 수양법을 물었을 때 한 답변입니다. 진실한 마음을 바탕으로 삼고 잘못된 것을 발견하면 즉시 옳은 방향으로 고쳐나가는 것이 덕을 높이는 길입니다. 잘못된 습관인 걸 알면서도 내일부터 고쳐야지 하며 몇 년째 미루고 있지 않으신가요? 늦잠, 과식, 미루기 습관. 고쳐야 한다는 걸 알면서도 오늘만이라고 하면서 반복하죠. 진짜 성장은 잘못을 발견한 그 순간 바로 행동을 바꾸는 데서 시작됩니다. 쉴 때는 완전히 쉬어라. 잠잘 때 몸을 긴장시키면 피로가 풀리지 않고 집에서까지 격식을 차리면 마음이 쉴 수 없습니다. 진정한 휴식은 몸과 마음의 긴장을 완전히 내려놓을 때 찾아옵니다. 공자께서 제자들에게 건강한 삶의 태도를 가르치실 때 하신 말씀입니다. 집에 돌아왔는데도 단정해야 해 하며 불편한 옷 그대로 입거나 주말인데 뭐라도 해야 할 것 같아 하며 쉬지 못하는 순간이 있죠. 진짜 쉬는 건 아무것도 안 해도 괜찮다고 스스로 허락하는 겁니다. 돈 벌 때도 양심은 챙긴다. 공자는 이익 추구 자체를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도덕과 분리된 맹목적 이익만을 경계했습니다. 진정한 이익은 정당한 방법으로 얻을 때 의미가 있으며 천명과 인의 도리에 부합할 때 지속 가능하다고 본 것입니다. 논어 자한편에는 공자가 이익에 대해 드물게 말했다는 기록이 있는데 이는 함부로 말하지 않았다는 뜻이지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말할 때는 늘 도덕적 기준과 함께 언급했습니다. 마트에서 계산할 때 물건값이 잘못 나와서 내가 덜 내게 됐을 때가 있죠. 그냥 나가면 되는데 하는 생각과 알려줘야 하는데 사이에서 고민하게 됩니다. 거스름돈을 더 받았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장은 이익이지만 양심에 찔리는 그 순간 정당한 이익과 부당한 이익을 구분하게 됩니다. 정보는 많이, 따를 건 똑똑하게. 공자는 타고난 천재가 아니어도 현명해질 수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중요한 건 많이 듣고 보되 무분별하게 받아들이지 말고 좋은 것만 골라 따르는 분별력입니다. 유튜브 쇼츠를 하루에 수십 개 보면서 나 공부했어 생각하지만 정작 머리에 남는 건 하나도 없죠. SNS에서 건강 정보를 스크롤하다가 막상 뭐가 맞는 거지 혼란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정보의 양이 아니라 제대로 고르고 실천하는 게 진짜 배움입니다. 윗사람 모실 땐 손님 아닌 시종처럼. 이는 공자의 겸손한 섬김의 자세를 보여줍니다. 중요한 자리에서 특별 대우를 기대하기보다 먼저 나서서 돕는 마음가짐입니다. 공자는 임금과 함께 식사할 때 임금이 조상께 제사 올리는 동안 손님처럼 기다리지 않고 시종처럼 먼저 음식을 맛봤습니다. 회의 시작 전 상사가 자료 준비할 때 먼저 프로젝터를 켜거나 어른이 식사 준비하실 때 수저를 놓는 순간이 있죠. 큰일도 아닌 것 같지만 섬기는 마음은 이런 작은 순간에 드러납니다. 내가 싫은 건 남도 싫다. 상대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것이 모든 관계의 기본입니다. 공감의 황금률이죠. 제자 자공이 평생 실천할 한 글자가 있습니까? 라고 묻자 공자가 답한 말이 바로 이것입니다. 즉 용서하고 헤아리는 마음입니다. 지하철에서 큰 소리로 통화하다가 주변 사람들 눈치를 보게 되는 순간 있죠? 내가 그 소음 들으면 짜증나는데 남은 괜찮을까요? 엘리베이터 문 닫히는데 뛰어오는 사람 봤지만 열림 버튼 안 누를 때 내가 그 사람이었다면 어땠을까 생각해보면 답이 나옵니다. 평소엔 공손하고 일할 땐 성실하며 사람 대할 땐 진심이다. 제자 번지가 인에 대해 물었을 때 한 답변입니다. 이는 거창한 게 아니라 매일의 작은 태도에서 시작됩니다. 평소 행동, 일하는 자세, 타인을 대하는 마음이 일관되게 진실해야 합니다. 엘리베이터에서 짜증난 표정으로 있다가 집에 들어서는 순간 밝게 웃는 모습. 이게 진짜 내 모습일까요? 혼자 있을 때나 사람들 앞에서나 똑같은 태도를 유지하는 게 진정한 인입니다. 태도가 곧 나다. 겉으로 드러나는 태도가 그 사람의 내면을 보여줍니다. 몸가짐, 표정, 말투는 억지로 꾸며낼 수 없는 진실입니다. 이는 증자가 죽음을 앞두고 제자 맹경자에게 전한 마지막 가르침입니다. 처음 만난 사람 앞에서 무의식적으로 자세를 바로 세우고 표정을 정리하고 말투를 다듬게 되는 순간이 있죠. 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지 의식하는 겁니다.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그 순간만이 아니라 평소의 태도입니다. 평소에 바르게 사는 것이 진짜 기도다. 위급할 때만 하늘에 빌기보다 평소 성실하게 사는 것이 진정한 기도입니다. 공자가 병에 걸렸을 때 제자 자로가 기도하겠다고 하자 내 기도는 이미 오래되었다. 고 답한 말입니다. 평소 건강검진을 미루고 관리 안 하다가 아플 때만 이번만 괜찮게 해주세요 하고 빌게 되죠. 하지만 평소에 작은 관리와 성실함이 쌓여야 위기를 견딜 수 있습니다. 일 잘하려면 도구부터 제대로 갖춰라. 어떤 일이든 성공하려면 기초 역량을 먼저 튼튼히 다져야 합니다. 준비 없는 실행은 실패를 부릅니다. 공자가 제자 자공에게 어진 사람이 되는 법을 물었을 때 현명한 스승을 찾고 좋은 벗을 사귀라고 답한 말입니다. 헬스장에서 운동을 시작할 때 무작정 무거운 중량을 들기보다 먼저 정확한 자세를 배우는 순간이 있죠. 요리를 배울 때도 레시피부터 찾기보다 칼 쥐는 법을 먼저 익히는 겁니다. 힘보다 정확함이 먼저다. 사람마다 타고난 능력은 다르지만 중요한 건 타고난 힘이 아니라 본질을 향한 정확성과 태도입니다. 결과만 보지 말고 과정과 노력을 인정하는 것이 진정한 평가입니다. 공자가 활쏘기를 예로 들며 힘으로 관역을 뚫는 능력보다 정확히 맞추려는 품성을 중시했던 춘추시대의 가르침입니다. 누군가를 평가할 때 성과나 결과만 보는 순간이 있죠.
하지만 그 사람이 그 결과를 내기까지 얼마나 노력했는지,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도 함께 봐주면 공정한 평가가 됩니다. 작은 것도 대충 넘기지 마라. 공자가 일상의 식사에서도 예를 잃지 않으셨음을 보여주는 기록입니다. 하나하나 정성을 다하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아침밥을 먹을 때도 어차피 혼자 먹는데 하며 대충 먹기보다 상차림을 정갈하게 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먹는 순간이 있죠. 혼자 있을 때도 자세를 바르게 하고 제대로 먹는 겁니다. 스스로 반성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다. 공자가 당시 사람들의 자기 성찰 부재를 한탄하며 한 말입니다. 진정한 성장은 잘못을 인정하고 스스로를 돌아보는 데서 시작됩니다. 남이 지적하기 전에 내면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이 자기 개발의 출발점입니다. 약속 시간에 늦었을 때 교통 탓부터 하지 않으셨나요? 업무에서 실수했을 때 상황이 안 좋아서라고 변명하지 않으셨나요? 잘못을 인정하기 전에 핑계부터 찾는 순간 이 명언이 떠오를 겁니다. 위기 때 흔들리지 않으려면 각자 자리를 지켜라. 위기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각자가 맡은 역할을 흔들림 없이 수행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통합된 지휘 체계를 따라야 혼란을 막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주나라 때 임금이 세상을 떠나면 모든 관리가 자기 직무를 지키되 총재의 명령에 따르도록 한 제도를 기록한 말입니다. 회사에서 갑자기 대표가 사고를 당했다고 상상해 보세요. 이럴 때 각 팀장이 이제 누가 사장이야 하며 눈치만 보거나 제멋대로 움직이면 회사는 무너집니다. 하지만 각자 맡은 일을 묵묵히 하면서 임시 비상대책위원회의 결정을 따른다면 위기를 넘길 수 있습니다. 혼란 속에서도 질서를 지키는 힘, 그게 조직을 지킵니다. 진짜 배움은 한 번에 꿰뚫는다. 공자가 제자 안현을 칭찬한 말입니다. 안현은 가르침을 한 번 들으면 완전히 이해해서 질문조차 필요 없었다는 뜻입니다. 진정한 배움은 머리가 아니라 마음으로 깊이 깨닫는 것이며 그럴 때 비로소 실천으로 이어집니다. 같은 설명을 들어도 어떤 사람은 한 번에 아 하고 이해하는 반면 누군가는 몇 번을 들어도 헷갈리죠. 핵심을 바로 파악하고 즉시 실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해의 속도가 아니라 깊이가 중요합니다. 잔기술에 빠지면 본질을 놓친다. 작은 기술도 나름의 가치가 있지만 그것에만 몰두하면 큰 목표를 이루는데 방해가 됩니다. 형식에 집착하다 보면 본질을 잃게 됩니다. 자아가 전문 기술의 가치를 인정하되 근본 도리를 잊지 말라고 가르친 말입니다. 다이어리 꾸미기에 몇 시간 쏟다가 정작 그날 할 일은 하나도 못한 경험이 있죠. 예쁜 형식에만 빠지면 정작 중요한 실행은 사라집니다. 일하면서 배우고 배우면서 일한다. 배움과 실천은 따로가 아닙니다. 일터에서 배우고 배운 것을 일에 적용하며 성장하는 선순환이 진짜 발전입니다. 이는 공자의 제자 자아가 한 말로 이론과 실무의 균형을 강조한 가르침입니다. 회사에서 바쁘다고 공부는 나중에 미루거나 자격증만 따다가 실무 경험이 전혀 없는 상황이 되지 않으셨나요? 일하며 배우고 배우며 일할 때 비로소 진짜 실력이 됩니다. 리더가 배우면 사람을 아끼고 사람들이 배우면 조화롭다. 리더가 진정한 배움을 얻으면 자연스럽게 사람들을 존중하고 아끼게 됩니다. 구성원들도 올바른 가치를 배우면 서로 이해하고 협력하기 쉬워집니다. 공자가 자유라는 제자가 다스리던 작은 마을에서 이 원리가 실현되는 것을 보고 한 말입니다.
회의에서 상사가 경청하는 법을 배우면 부하 직원의 의견을 존중하게 되죠. 직원들도 회사의 핵심 가치를 이해하면 불필요한 갈등이 줄어듭니다. 서로 배우면 관계가 좋아지는 겁니다. 내 장점 숨기고 공로 내세우지 않는다. 겸손은 말로만 하는 게 아닙니다. 자신의 선행이나 성과를 자랑하지 않고 수고한 일을 과시하지 않는 것이 진정한 겸손입니다. 이는 타인에게 인정받기 위해 애쓰기보다 묵묵히 자기 역할을 다하는 태도를 말합니다. 공자가 제자들에게 각자의 뜻을 물었을 때 가장 뛰어난 제자 안현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자신의 장점을 드러내지 않고 공로를 내세우지 않겠다는 겸손의 자세를 밝힌 것입니다. SNS에 좋은 일 했다고 올리고 싶어지는 순간 있죠. 회사에서 이건 제가 한 겁니다. 어필하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실력 있는 사람은 말하지 않아도 결과가 말해줍니다. 스스로 자랑하지 않아도 주변에서 먼저 알아봐 줄 겁니다. 화를 남에게 옮기지 말고 같은 실수 2번 하지 마라. 화가 나도 엉뚱한 사람에게 풀지 않고 과거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 것이 진정한 배움의 자세입니다. 노나라 애공이 누가 학문을 좋아하냐 묻자 공자가 아내를 칭찬하며 한 말입니다. 직장에서 스트레스 받았다고 집에 와서 가족에게 화풀이 하는 순간 있죠. 지난번 약속 까먹어서 미안했으면 이번엔 미리 알람 맞춰두는 겁니다. 책 읽고, 실천하고, 진심 담고, 약속 지킨다. 공자 교육의 4대 기둥입니다. 지식을 쌓고, 삶에서 실천하고, 진심을 다하고, 신의를 지키는 것이 완전한 인간이 되는 길입니다. 공자가 제자들을 가르칠 때 강조한 핵심 덕목으로 단순히 아는 것을 넘어 삶으로 증명하는 교육 철학입니다. 책을 10권 읽었다면 딱 한 가지라도 실천해 보셨나요? 아이에게 약속 지켜야 해 라고 말만 하지 말고 부모가 먼저 시간 약속을 지키는 모습을 보여주면 그게 진짜 교육입니다. 진심 없는 형식은 의미 없다. 화려한 외양보다 진실한 마음이 예의 본질입니다. 아무리 격식을 갖춰도 진심이 없으면 공허할 뿐입니다. 인방이 예의 근본을 물었을 때 공자가 한 대답입니다. 생일 선물을 고를 때를 떠올려 보죠. 비싼 명품을 사면서도 마음이 안 가는 순간이 있지 않나요? 반대로 친구가 손편지 한 장을 정성껏 써줬을 때 더 감동받았던 경험 있으실 겁니다. 값비싼 포장보다 마음을 담는 게 먼저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죽지만 신뢰 없으면 나라도 못 선다. 자공에게 정치를 가르칠 때 한 말입니다. 식량과 군사보다 신뢰가 우선이며 믿음 없으면 조직이 무너집니다. 회사가 어려워도 약속은 지키고 배송이 지연되면 솔직히 알리는 순간 있죠. 당장은 손해보는 것 같아도 신뢰를 지키면 나중에 더 큰 것을 얻습니다. 거짓말로 때우면 한순간이지만 믿음은 회복 불가능합니다. 때를 놓치지 말고 바로 움직인다. 이는 적절한 타이밍을 포착했을 때 주저하지 말고 즉시 행동하라는 뜻입니다. 준비만 하다가 기회를 놓치는 것보다 때가 왔을 때 과감하게 결단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자로가 산길에서 암꽁을 보고 예를 갖추려 하자 꽁은 재빨리 날아가 버렸습니다. 공자는 이를 보며 때로구나, 때, 라고 감탄했죠. 마음에 드는 물건이 세일 중인데 조금 더 고민해 볼까 하다가 품절되는 순간이 있죠. 좋은 기회가 왔을 때 다음에 또 오겠지 하고 미루다가 영영 놓쳐버리는 겁니다. 망설임이 길어질수록 기회는 멀어집니다.
옛것에서 새것을 발견하는 게 진짜 배움이다. 공자는 단순 암기가 아닌 창조적 학습을 말했습니다. 과거의 지식을 되새기며 새로운 통찰을 얻는 것이 진정한 배움입니다. 이것이 바로 스승의 자격입니다. 레시피북을 보고 그대로만 따라하다가 실패한 경험 있으시죠? 요리책의 기본을 익히되 내 입맛과 상황에 맞게 응용할 때 진짜 실력이 됩니다. 할머니의 김장법을 배워 현대식으로 바꾸는 것처럼요. 권력을 쥐고도 사욕이 없다. 이것이 진짜 리더십의 본질입니다. 지위와 권한은 자기 이익이 아니라 맡은 책임을 다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다. 공자는 권력투쟁이 극심하던 춘추시대의 순임금과 오임금을 이상적 지도자로 제시했습니다. 두 성군은 현명한 신하들에게 권한을 나누고 오로지 백성을 위해 헌신했습니다. 아파트 동대표나 모임 총무를 맡았을 때 예산을 집행하면서 내 편의를 먼저 챙기고 싶은 유혹이 오죠. 하지만 그 순간 순임금과 오임금을 떠올리면 이 자리가 권력이 아니라 봉사라는 걸 깨닫게 될 겁니다. 음식이 소박해도 정성은 최고로 대하라. 공자가 제사의 본질을 가르칠 때 한 말입니다. 재물이 화려한가 보다 경건한 마음이 더 중요합니다. 집에서 가족을 위해 밥을 차릴 때 고급 재료가 아니어도 깨끗하게 상차림을 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대접하는 순간 있죠. 명절 음식 준비할 때도 비싼 재료보다 정갈하게 준비하는 마음이 더 큰 의미입니다. 누가 물어도 끝까지 답한다. 공자는 질문자의 신분이나 수준을 보지 않고 문제의 양쪽 끝을 모두 두드려 철저히 답했습니다. 진정한 가르침은 상대를 평가하지 않고 성심껏 설명하는 것입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초보자가 기초적인 질문을 올렸을 때 검색하면 나와요라고 퉁치지 않고 처음부터 차근차근 설명해주는 순간이 있죠. 그 한 번의 친절이 누군가에겐 배움의 시작이 됩니다. 가진 게 늘어도 겸손을 잃지 않는다. 재산이 조금 생기면 그저 지낼 만하다. 더 늘어도 갖출 만하다. 부유해져도 그럭저럭 괜찮다. 고 말하는 태도입니다. 위나라 공자형이 부를 축적하면서도 자랑하지 않고 겸손을 유지했음을 공자가 칭찬한 말입니다. 좋은 일이 생겼을 때 SNS에 자랑하고 싶은 유혹이 밀려오죠. 승진했을 때, 재테크로 수익이 났을 때, 좋은 물건을 샀을 때 말입니다. 하지만 과시보다 겸손이 더 오래 빛납니다. 멀쩡한 걸 왜 바꾸나? 잘 작동하는 것을 괜히 바꿀 필요는 없습니다. 유행을 쫓기보다 실용성을 따져봐야 합니다. 불필요한 변화는 오히려 낭비와 혼란을 부를 수 있습니다. 민자권이 노나라 창고를 개축하려 할 때 공자가 한 말입니다. 옛 방식대로 하면 되는데 왜 굳이 새로 짓느냐는 뜻이었죠. 멀쩡하게 잘 작동하는 것을 무리하게 바꾸는 걸 경계한 겁니다. 멀쩡한 휴대폰을 신제품 나왔다고 바꾸려다가 지금 것도 잘 되는데 굳이 생각하는 순간이 있죠. 새로운 게 항상 좋은 건 아닙니다. 실용성을 먼저 따져보는 게 진짜 현명한 소비입니다. 기초 없이는 정상 못 간다. 이 말씀은 제자 자장이 선한 사람의 길에 대해 물었을 때 공자가 한 대답입니다. 기초를 차근차근 다지지 않고 지름길만 찾으면 결국 진정한 경지에는 이를 수 없습니다. 선배들이 걸어온 길을 무시하고 혼자만의 방식으로 하겠다는 건 오만입니다. 온라인 강의를 100개 사놓고 나중에 볼 거야 하면서 정작 따라 해본 건 하나도 없지 않으신가요? 강의 듣는 것만으로는 절대 실력이 늘지 않습니다.
선배들이 이미 정리해 둔 기본기를 하나씩 따라하며 익혀야 진짜 내 것이 됩니다. 낚시는 하되 그물질은 말고, 새는 쏘되 잠든 새는 쏘지 마라. 공자의 절제와 생명 존중 정신을 담은 말입니다. 필요한 만큼만 취하고 무방비 상태의 생명을 해치지 말라는 인의 실천입니다. 공자는 낚시를 즐겼지만 그물로 모조리 쓸어가는 방식은 쓰지 않았고 활을 쏘되 자고 있는 새는 겨냥하지 않았다고 전해집니다. 이는 단순히 사냥 윤리를 넘어 삶의 태도를 보여줍니다. 뷔페에서 본전 뽑아야지 하며 눈이 커져 접시에 산더미처럼 담았다가 반 이상 남기고 일어서는 순간이 있죠. 필요한 만큼만 가져가면 음식도 아깝지 않고 다음 사람도 편하게 먹을 수 있을 겁니다. 내가 싫은 건 남도 싫다. 이것이 바로 공감의 핵심입니다. 내 입장에서 생각해보고 싫은 일은 남에게도 하지 않으면 어디서든 원망 듣지 않습니다. 공자가 제자 중공에게 인의 실천법을 물었을 때 한 대답입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는데 뛰어오는 사람을 봤을 때를 떠올려 보세요. 내가 급할 때 문 닫히면 짜증나잖아요. 그러니 열림 버튼 한번 눌러주는 거죠. 이런 작은 배려가 쌓이면 관계가 편해집니다. 가난해도 도에 이르면 부럽지 않다. 공자가 가장 사랑했던 제자 아내를 평가하며 한 말입니다. 물질적 풍요와 정신적 완성은 별개이며 진정한 행복은 돈이 아니라 삶의 의미에서 온다는 가르침입니다. 아내는 누더기 옷을 입고 좁쌀밥을 먹으며 살았지만 배움과 실천 속에서 깊은 만족을 느꼈습니다. 통장 잔고가 얼마 없어도 이웃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고 작은 봉사활동에 참여하며 보람을 느낀다면 그게 더 값진 삶이죠. SNS에서 화려한 삶을 보며 초라해질 필요 없습니다. 형식보다 의미가 중요하다. 친구끼리는 격식 없이 지내되 친구의 조상을 내 조상처럼 대하라는 가르침입니다. 값비싼 선물보다 정성이 담긴 작은 나눔이 더 귀하고 물질보다 그 속에 담긴 마음과 의미를 소중히 여기는 것이 진정한 우정입니다. 명절에 친척이 나눠준 음식을 받으며 이거 뭐 하러 챙기나 하다가도 새벽부터 일어나 준비했을 모습을 떠올리면 감사한 마음이 들죠. 비싼 선물만 기억하고 정작 힘들 때 옆에 있어준 친구의 마음은 잊고 있진 않나요?